네 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3089 구미시 산덕면 봉산리에 있는 농지인데 과손으로 해서 154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8억 3천이었는데 2억 8,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파는 것이 아니라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개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60세 이상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농지연금 받으려고 하는 농지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조건만 합치게끔 되면은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이 농어촌 공사에서 연금으로 지급하게끔 되는데 가격 자체는 두 가지로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공시지가, 두 번째는 감정 가격의 90%. 내가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공시지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시지가의 100% 가지고 주는 거고, 저는 감정 가격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정 가격의 90%를 결정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을 만들어서 따르면 이걸 가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8억 3천의 감정을 그대로면 예를 들어서 90%라면 8, 9, 72에서 7,400만 원 정도, 7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연금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연금으로 나누는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신형이 있고 15년형이 있고 뭐 10년형이나 뭐 이런 건데 10년형이나 이런 것은 70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세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종신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30%는 미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 4천에 30%만 미리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3억 정도를 3억 안 되는 2억 정도가 되나? 2억 몇천 정도는 미리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거의 우리 투자금 정도는 뽑을 수가 있다. 언제? 연금을 신청할 때. 사람에 따라서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거는 연금용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구미공단 옆이더라고요. 여기가 하천이고 일부가 고수부지고 이게 뭐에 제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천이고 고수부지고 제방도로가 있고 제방 옆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구미공단 옆이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보면 이 제방이 시도주의로 돼 있고, 굴기로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제방으로 돼 있죠. 제방은 제방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건축법상 도로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는 창고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근데 위치가 보면 구미공단 바로 옆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땅을 제가 보기엔 기획부동산이 이게 잘라서 팔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연금용으로 해서 사서 있다가 환경이 변해서든지 공장이든지 창고든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정식적인 감정 가격에 의해서 바로 다 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거를 잊어먹고 또 질러서 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지 질러서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34%까지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금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옆에 요 땅입니다. 요 땅. 만약에 여기를 한다 그러면 창고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방도로가 있고 고수부지가 있고 하천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 옆에 보면 안에 이렇게 창고나 공장 같은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지어진 것이.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3387이고 공장이고 1009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이 10억짜리가 5억 4,600까지 떨어졌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공장을 투자할 때는 건물은 보지 말고 땅을 보라는데 땅값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5억 4,6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토지의 감정가격이 얼마죠? 6억 300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산다 그러면 토지 가격에 입찰 들어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는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기 1명, 2명, 3명, 4명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4명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4명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데 제일 첫 번째 천년 F도 대표 김태석은 인접지분에 소지하는 사업장으로 임차인도 아니고 보험공과 무관하다고 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 있는 공장인데 주소를 잘못 써서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걱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된 윤누구 서누구는 임차인도 아니고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나왔죠.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넷 중에서 3명은 일단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누가 있죠? 김강현이가 500만 원이가 하나 있고 윤서인이가 얼마가 있죠? 2천만 원이 있죠. 보면 이 500만 원짜리 누구는 지금 보게끔 되면 대항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제하고 있는 것은 누구 하나? 우리가 물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2천만 원 하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이 이렇게 큰 공장의 땅이 1000평짜리 땅이 있고 항공사진 보면 이 앞에 도로가 있고 이게 CM푸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CM푸드가 옆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보면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녹색이 파란색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대부분이 파란색이죠. 이렇게 보면 일부가 조금 이렇게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진천 인터체인지에서 내가 한 3, 4km 떨어진 곳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까 천년 이 푸드라는 얘기는 옆에 공장이죠. 이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낙찰받는 건 이겁니다. 요 땅 공장하고 창고가 있는데 공장하고 창고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거에 일부를 월세로 갚아가면서 매도하기를 감정가 정도의 90%에서 매도를 해놓고 1년이든지 2년이 기다려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가 있는데 이 코로나 후로 상가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냥 홈쇼핑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마트나 홈플러스나를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갔다 싶었는데 제가 보면 요 근래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우리 집사람도 거의 인터넷으로 그냥 홈쇼핑으로 물건을 시키거든요. 그저께 우리 누구 수강생 한 명을 만났는데 다른 일 때문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상가 하나 분양을 받아서 놨는데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세도 안 나가고요. 그거 그냥 대출 받아서 사느라고 지금 아주 그냥 허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는 창고 공장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1가구 2주택으로 집어넣고 있고 현 정부에서 그냥 부동산을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벌써 8%, 세 채를 갖고 있으면 12%씩 내고 이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고 취득세도 6% 이상씩을 내게끔 만드는 바람에 조금 이 주택이나 이 투자는 좀 움츠러들고 공장과 창고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이 진천에 있는 이곳 정도면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고 이런 1000평짜리의 공장과 창고를 대지 가격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찬스라고 봐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잔금 대출을 받지 말고 그냥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아서 한 6, 7개월 정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세를 주고 있다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끔 되면은 정식으로 감정하면 다시 10억 나오거든요. 다시 10억 나오는 거에 70%를 대출을 받으면은 내 투자금 다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잔금 대출로 받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월세를 주면서 월세를 가지고 대출 받은 이자를 갚아가는 겁니다. 갚아가면서 감정가대로 내놓는 거예요. 1년 후에 팔려도 좋고 2년 후에 팔려도 좋다. 나는 그냥 팔린 대로 가격만 맞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식으로의 투자 방법을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6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2023 타경 59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의 근린주택의 대장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노유자 시설 그러면 뭘 갖고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러죠? 노유자 시설이 많고 노유자 시설이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노유자 시설이 나오면 그 뭐예요? 어린이집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보면 노유자 시설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감정 가격이 7억짜리가 3억 4,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저당이
3억 1천까지 돼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3억 4,300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억 1,700이니까 거의 자기 돈 빌린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 보면 6천만 원 만약에 더 빌려줬다고 할 때는 깜빡잡으로 한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1년 전에 청구 금액이 3억 1,700이라면 지금 한 3억 2천 정도는 됐겠죠. 보면 3억 한 4,3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거기까지 됐는데, 건축물 관리자장을 보시게끔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게끔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1층이 이용원 소매점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주택이 있죠. 그러면 이게 노이자 시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자 시설이 어디서 나왔나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이게 2층을 증축을 했더구만. 증축을 했는데 연구비 복지시설 해갖고 이거를 교육연구시설 학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증축 허가를 받은 거죠. 2층 학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 노이자 시설이 아니라 학원이었던 것을 주택으로 변경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약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2층 증축한 것을 주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사게끔 되면 이 주택을 우리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요. 이 주택도. 사실 보면 이거를 왜 학원을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바꿔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건물이거든요.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죠. 2층이 여기 보면 처음부터 같이 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층 슬랍을 쳐놓고 위에다가 따로 진 거죠. 증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원으로 했다가 이 학원이 잘 안 나가지고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세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이 세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학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입신고를 안 받아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는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말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다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하면은 49%까지 떨어졌죠. 보면 71평이.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평당.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부동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수익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좋아서 추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질러서 낙찰을 받으시면 수익이 없습니다. 7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58713 화성시에 있는 그 지목이 도로로 나왔는데, 도로가 아니라 과수원이 두 필지고 도로가 두 필지는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559평인데 559평 중에서 36평은 도로를 쓰고 있는 지분이 36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살 땅은 약 520평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7억 9,600에서 지금 3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성이 얼마 전에 100만이 넘었다고 우리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화성에 있는 걸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데 49%까지 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고, 과선이고 도로 지분이고 과선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여기에 있는 그 도로 지분도 설정을 같이 잡고 빌려준 겁니다. 만약에 가끔가다 어떨 때 보면은 도로 지분을 받지 않고 땅만 있는 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집어넣으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 땅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땅은 이 땅이 두 필지입니다. 이렇게 두 필지인데, 여기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 한 필지, 이게 한 필지입니다. 이 두 필지가 집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항공사진으로 보시게끔 되면 이 대로가 있고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 이 공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택지 개발하게끔 만들어 놓은 땅이 있고, 택지 개발로 되는 윗땅인데, 윗땅 주인이 여기 분양할 때 이 분양하는 사람한테가 이 저기 뭐야 자기 땅 진입도로를 쓰려고 얼른 가서 이 진입도로에 지분을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 전원주택 단지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인접도로에 인접이 있는 땅인데 도로 지분만 사놓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면은 도시 지역이라는 뜻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택지 개발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택지 개발에 있는 땅하고 요 땅하고 높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상은 도로가 붙어 있죠. 도로가 붙어 있죠. 근데 조금 아까 봤듯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있고 도로의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땅 주인의 사용승 낙서 없이도 우리는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건축가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내 땅 옆에 도로는 있다. 근데 그 도로와 내 땅과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으로는 분명히 도로 옆에 있는데 진입할 수가 없다.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옆에 있으니까, 진입도로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건축허가 납니다. 건축허가를 나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도 적용받고 배수로법도 적용받고 주차장법도 적용받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집을 질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즉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주차장은 15평 미만의 건물을 짓 때는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도로를 이 경사지게끔 진입도로를 만들게끔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만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입도로가 없다고 할 때는 15평 미만의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 도로를 접해서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돈이 좀 들어가기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고 화성이라는 곳에 전원주택지 택 옆에 진입도로만 만들면 그 옆에 있는 농지가 그 앞에 있는 전원주택 땅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있는 농지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만 만든다 그러면 이 안에 택지 가격하고 이 가격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113, 임야가 890평이고 신축 중인 건물은 매각지역입니다. 제가 땅을 투자할 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원주택지입니다.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르고 경매 강의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양평, 가평 이런 전원주택을 땅을 많이 보러 다녔고 그 땅을 가서 보게끔 되면은 강이나 호수가 바라보이면은 그 당시 15년 전에 100만 원. 그렇지 않고 도로가 있고 전원주택들 택지로 만들어져 있으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땅이나 임야를 사서 토목 개발을 해갖고 도로를 만들고 뭐 만들어 보면 6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는 거고 거기에 조망권이 있어서 강이 바라보이거나 호수가 바라보이는 것은 100만 원에 분양한 겁니다. 지금 그게 제가 몇 년 전이라고요? 15년 전. 지금 가봐도 전원주택은 그 가격이에요. 15년이 지나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원주택은 개발의 호재가 없는 한 땅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내가 가서 살려고 했을 때는 사는 것이지만은 투자의 목적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투자의 목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천시 백운면에 전원주택지를 지금 고르는 겁니다. 박 선생님, 제가 전원주택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원주택지를 골라주면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자, 보십시오. 땅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분으로 나왔죠. 지분으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지분권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그렇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집을 이렇게 짓고 있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지분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구분 소유야. 그리고 여기 건물이 짓고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구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일반 택지를 사서 일반한테다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택지를 사면은 이 건물 주인이 내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건물 주인이.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원주택지만은 일반 공인중개사한테 내놔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땅을 사고 건축허가를 받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팔고 나오자고 했을 때 총 아까 지분권자가 5명이었죠. 근데 우리 땅 안에 있는 땅은 집이 4개예요. 근데 5개란 말이에요. 그럼 왜 5개인가? 왜 5개인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더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 한 채, 한 채, 한 채,
한 채 이렇게 4개죠. 그 다음에 여긴 집은 없지만은 우리 땅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사람이 사야 되는 거죠. 이 땅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이 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도 구분 소유로 이미 팔았다는 뜻이에요. 5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몽땅 사서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류상 알 수 없지만은 제천시청에 들어서 건축가에 가면은 건축허가 낼 때 금이 거져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돼 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에 집이 다 지어진 이 한 필지, 그다음에 또 한 필지, 이 한 필지 3개는 무조건 팔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짓다 마른 집 이거는 이렇게 통나무만 몇 개 하다가 말았죠. 이렇게 해놔도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분 소유를 갖고 있어도 집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한테 뺏긴 거니까. 우리는 다 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2필지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2필지는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팔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구분 소유한테 팔 수 있다 그러면 3개를 팔 수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투자금은 건지고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서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이런 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집 다져진 위에 필지가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걸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도 1주택처럼 새 혜택을 준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팔 때쯤 되면은 이것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팔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